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배워왔던 패턴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입힌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해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고객한테 소개할 때 첫 번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적은 기관이다. 요거를 고객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너지 발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발전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라는 개념. 그러니까 세포 안에 들어있다 에너지 발전소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또 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이 한 세포당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세포당 개수를 이거는 이제 분자 교정 학회에서 그때 이제 나온 내용들이고요. 최대 많게는 최대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2,000개로 보고 있고요. 최소 5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2,000개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우리 세포에서 기준으로 보면 2,000개에 들어있는 세포의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심장세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0.8초마다 한 번씩 움직인다.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에 2,000개가 들어있는 세포는 뭘까요? 라고 하면 심장세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뭐냐면 뇌세포겠죠. 그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이제 간세포. 그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세포는 신장세포,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질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는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세포의 기능이 노화되고 퇴화되고 질병이 시작된다는 이런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 미토콘드리아는 이게 기능이 점점 퇴보되는데 요 기능이 퇴보되는 이유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맨 위에 봐보세요. 자,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을 할 때 이때 촉매작용을 하는 코큐텐 부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코큐텐이 부족해지면서 뭐가 생성이 안 되냐면 ATP라는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큐텐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이 코큐텐이 감소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노화의 문제가 와요. 이 자연 노화, 미토콘드리아의. 그 다음에 기능이 퇴화되죠. 그러면서 각 세포마다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냐?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저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재밌는 게 뭐가 발생을 하냐면, 자, 노화되고 퇴화되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질병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만 뽑으라면 뭐냐면 CoQ10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객을 이해하고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요 관계를 요게 하나 둘 셋 넷 요거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뭘 이해를 시켜야 된다. 첫 번째가 CoQ10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코엔자임 Q10을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CoQ10의 특성, 특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엔자임 Q10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얘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간에서 얘를 합성을 합니다. CoQ10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다가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을 깨달은 게 제일 행복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CoQ10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나무로 보고 이걸 포도나무로 보고 이걸 나무로 보고 스스로 보고 이거를 우리가 불로 비유를 해보면 뭔가 불이 나려고 하면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그 재료, 나무나 숯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이타나 성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타나 성냥은 많이 쓰면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엔자임 Q10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을 바꿔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세포가 건강하면 자녀의 세포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연수구에 가서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본 결과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세포가 고장 날 때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포의 특징, 특히 유전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뭐냐면 돈을 내고 검사를 해보세요. 요즘에 모든 병원이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가격이나 그쪽에 병원에서 받는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번에 한 5팀들이 병원에 갔고 줄줄이 검사를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과가 딱 나왔는데 양자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부족한 영양소를 그러니까 딱 정해졌어요. 부족한 영양소 가장 1번이 뭐냐면 아연 구리망간, 2번이 철분 셀레늄.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자,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고객하고 어떤 접점이 있을 때 명백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전자 키트 검사예요. 이거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세포 중에 심장세포가 고장났는지 뇌세포가 고장났는지 간세포가 고장났는지 신장세포가 고장났는지 그 다음에 췌장세포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하고의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엔자임 Q10하고 이 세포 건강하고 거의 일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검사를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게 양자상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두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게 그 사람이 평생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유전자 키트 검사가예요. 그 다음에 양자 검사는 부족한 영양소,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비타민 C 딱 정했어요. CoQ10 요거하고요. 아미노산하고 비타민 B군 중에서는 6, 9, 12. 와, 제가 심장이 떨려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론대로 공부했던 있죠.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올라가면요. 세포가 반드시 동맥경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관계를 보면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여러분이 이 뭐냐면 코엔자임 Q10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 한다고요? 줄어든다. 이게 기준점이 40세가 되면 2분의 1로 줄어요. 자, 이 근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령별 항산화 효소 감소율을 해가지고 40세가 됐더니 50%로 감소하더래요. 자, 이 감소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항노화학회에서 2008년도에 검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료가 이게 방송에 나온 자료예요. 여러분 방송에 나온 자료면 그냥 썼겠어요? 그만큼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세가 넘으신 분은 황당하실 겁니다. 90%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러면 코엔자임 Q10은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될까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노화가 진행이 이게 진행된다니까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능이 떨어져요. 뭐에?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어 보면 평상시 때 꼭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부족한 만큼 채워주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방송 자료를 좀 참고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런 영양소 방송은 트렌드가 방송이 제일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논문을 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족한 만큼 채워줘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를 방송에서 그러면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해서 1일 권장량 30mg을 코크테일 30mg 어떻게 먹을래요?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소고기 두근이래요. 자, 소고기 두근을 먹게 되면 30mg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소고기 두근을 환산하면 24만원. 코크테일 하루 분량이 가치가 24만원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여기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G50 있죠? G50 플러스에 하루 필요량이 30mg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G50을 드시면 액상으로 사서 드시는 것보다 더 싸요. 실은 여러분이 액상이 7만 얼마고 저거는 10만 모든 영양소가 6가지가 들어있어서 10만 얼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해 본 게 뭐냐면 브로콜리. 야채가 좋다 해서 브로콜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50개. 여러분 브로콜리 하나가 1,000원이거든요. 50개면 5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일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던 게 뭐냐면 시금치. 시금치는 2단을 드셔야 된답니다. 한 단위 가격이 많으니까 약 2만 원 정도. 한 단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얼마예요? 얼마 몇 천원 3,000원 3,000원. 아, 제가 말하는 그 한 단이 아니라 이만한 거. 큰 단 한 단이. 네. 박스, 네, 묶음 한 단, 박스 한 단. 한 박스. 네, 한 박스가 보통 2만 원, 3만 원 하더라고요. 박스 단이 아니라 박스라.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예. 단이 아니지. 박스라고 표현해야 되겠구나.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참 생각해보면, 그냥 2단이라기도 5,000원, 4,000원 하거든요. 그거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개념상으로 보면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식품으로 이걸 대체해서 먹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 안에 들어있는 음식 독소, 그 다음에 비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하다. 자, 음식 독소와
뭐예요? 비용 측면에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테레비도 광고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코엔자임 Q10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고객한테 알려줄 때 이런 도표를 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100세까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꼭 봐볼게요. 100세를 산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시면 자, 1번이 뭐냐? 이거예요. 흥행하고 태어나면 한 살이죠. 우리나라 기준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를 1번으로 보자 이거죠. 자,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생산량이 최고였다가 100세 정도 되면 아예 생산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미국의 항노화협회에서 50%, 90%, 100% 거의 감소하는 것을 기준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40세가 됐더니 2분의 1, 60세가 됐더니 90%가 감소하더래요. 여기는 50%고요. 참,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신 분은 이 10% 가지고 가망가망 사셔야 돼요. 20% 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이 줄어든 것이 2번이죠. 그럼 3번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에요. 100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 항산화 효소 중에 이 부족한 부분 이 3번을 뭘로 채워야 되냐? Q10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이게 생산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생산 공장이 어디예요? 간이에요. 그러면 간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간에서는 모든 항산화 효소 뭘 만들어내요?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요. 이 강력한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서 가장 그 독성을 일으키는 수소 2개, 산소 2개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못 외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페록시다제 페브렇습니다. 자, 이거를 페브럭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셀레늄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셀레늄하고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간세포와 코큐텐의 관계 이런 거를 여러분이 역학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의문사항이 풀리실 거예요. 그러면 간건강에서 셀레늄이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왜 이게 엄청난 위치냐면요. 간에서는 T4를 T3로 전환시켜 줄 때 요때 이 뭐냐면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셀레늄이에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를 뭐예요? 활성화시켜주는 미네랄이 또 셀레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디에 작용을 해요? 심장에 작용을 해가지고 심근증, 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이 심근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갑상선, 간, 심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 보호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셀레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좋은 미네랄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난번에도 셀레늄 말씀드렸는데 셀레늄은요 암에는 폐암하고 대장암 그 다음에 전립선 여기에 이미 논문과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재밌는 게 이제 또 한 가지 보이실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기준에서 보면 코큐텐이 엄청 중요해요. 간세포라는 기준에서 보면 셀레늄, 글루타치온이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글루타치온은 뭘로 만드냐?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단백질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간에서 자동으로 합성을 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음식으로 먹어줘야 돼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웨이 단백질이에요. 웨이가 안 나오죠?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있어요. 좀 구매 가능해요. 어우, 프로쉐이프. 네. 다 있어요 지금. 오우, 다행이네요. 이런 거를 충분히 적절하게 드셔주시면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도 대체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음식 독소에 의해서 간에서 또 한번 해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게 간 건강에 또는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코엔자임 Q10의 특징을 이 미토콘드리아의 관계에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CoQ10이 하는 역할이 뭐냐?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CoQ10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은요. 항산화 효소의 역할. 자,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하면서 또 무슨 역할을 하냐? 산소하고 포도당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주는 촉매제 또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먹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일어나냐?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문제가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왜 줄어들어요? 아니, 이 CoQ10이 없으면은 이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밝혀내면서 뭐냐면 요거를 지난번에 우리 이소길 소장님 5시 반에 이야기하셨죠. 뭐하고 제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텔로미어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 세포 그 핵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끝딱 DNA를 펼쳐보면 이렇게 끝에 코일처럼 감아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텔로미어라는 거죠. 그러면 텔로미어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CoQ10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CoQ10의 특징을 텔로미어하고 연결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뭐가 걸리냐면요.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을 보통 50번 기준선이 거기 책에도 나오죠. 자, 1908년도에 엘리자베스 블랙본 박사님 외에 2명, 토탈 3명이 연구해서 논문 발표한 게 이 세포가 50번 정도 분열하면 막판에 그 종말체가 이제 세포의 수명을 다한다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신 게 CoQ10, 오메가3, 그 다음에 우리 노즈마리 추출물이 어디 들어있냐면 파워칵테일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L-카르노신의 주성분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또 뭐냐면 그 알파리포익산 이런 거. 이런 성분들이 실은 파워칵테일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파워칵테일은 텔로미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직접 선전할 수는 없어요. 왜? 노벨상 수상자가 자기 발명 특허, 그 발견 특허하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논문에 근거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해야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인 증거는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특허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텔로미어와의 관계, 미토콘드리아의 관계, CoQ10의 특징을 쭉 연결을 해보고 이 도표까지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면 이 한 장으로 고객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선교사님하고 이걸 다시 편집을 좀 할게요. 옆에다가 해서 한 장짜리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CoQ10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쓰이는데 이때 끊임없이 산소 찌꺼기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활성산소 이름이 뭐예요? 슈퍼 옥사이드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산소하고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 발전하기 때문에 이때 빠져나오는 산소 찌꺼기를 O2-를 뭐라고 그러냐? 슈퍼 옥사이드라고 한다는 거죠. 예, 슈퍼마켓 가서 옥사이드, 옥을 사이드로 숨겨놓은 거예요. 슈퍼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슈퍼 옥사이드는 뭐냐면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뭘 공격을 하냐면 세포 단위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을 공격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포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점점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고 궤양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이게 암세포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염증이 바로 암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염증 단계에서 이거를 블로킹 해줄 수 있는 항산화제. 자,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슈퍼옥사이드가 산소 찌꺼기가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산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막는 개념이 항산화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서로 블로킹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세포 핵 안에서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만들어지냐? 슈퍼옥사이드를 뭐냐면 제거하는 효소 디스무타제라는 이 D자가요 디스뮤 또는 타제 이런 효소가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슈퍼옥사이드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이 뭐냐? SOD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확장해 보면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SOD가 세포의 핵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기는 만들어지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스위치는 무슨 역할이에요? 불이 들어오게 하고 작동이 시작된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아연, 불이, 망간이 그 필수 요소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뭘 알아두실까요? 아연은 우리 세포 안에 약 500가지 이상의 효소가 있는데 500가지 이상의 효소. 이 효소 중에 500 이상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500가지는 기준선이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자,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아연이 200가지 효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연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 또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SOD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세포 핵안에서 만들어지고 슈퍼옥사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을 SOD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간략하게 지금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연, 구리, 망간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 리스토레이트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객하고 1차 방어선에서 SOD 한략을 이해하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변종이 또 생기죠. 수소 2개, 산소 2개에 뭐가 생기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뭐냐면 활성산소가 생겨난다고 하죠. 얘 이름이 뭐냐? 과산화수소. 수소니까 하이드로겐 또는 하이드로젠, 과산화니까 포록사이드. 용어로는 하이드로젠 포록사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는
이거를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슈퍼옥사이드를 없애는 거고, 이거는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를 없애는 효소가 봤더니 간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가 만들어지냐? 1차로 봤더니 이게 카탈라아제, 아제라제는 효소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밝혀졌는데 그게 바로 철분 또는 철이라고 하는 이런 미네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라는 이런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뭐냐면 셀레늄이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이해를 시켜야 되냐? S1E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 구리, 망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없애는 효소의 이름은 카탈라제고 스위치 역할은 철분,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노화, 그 다음에 퇴화의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미네랄이 얘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가장 세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핵심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항노화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염증, 귀양세포가 진행이 되고 암세포가 증가되는 것을 막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어주시는 것이 가장 건강의 핵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포큐텐을 적절하게 먹어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오영생 어머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그거는 두말 없이 뭐 증거가 있기 때문에 2년 살아계시죠? 네, 2년째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OH라고 적어진 화학 기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OH 점 이렇게 적어진 게 있어요. 화학 기호식이. 근데 지금 방송하고 지금 저기 뭐죠? 저기 자료들 주로 이제 이 뭐죠? 블로그나 전문가 자료들에서 최근에 이제 요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걸로 쓸게요. 자, 이거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 라디칼. 요거랑 다른 한국말은 없는 것 같아요. 과산화수소처럼. 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가장 독성 산소고요. 이거는 보세요. 산소하고 수소 이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세포 안에 핵까지 들어가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텔로미어를 공격해버리면 텔로미어 끝단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몇 번 염색체를 공격했냐에 따라서 내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보고 유전자 검사상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깊이 해보시면 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 질병을 알 수 있는지, 미래에 이런 질병이 생겨났는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한 번씩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서 싱글레트 옥시겐이라고 하는 1중앙산소가 또 생겨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게 햇빛을 통해서도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1중앙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1중앙산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레트 옥시겐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런 라디칼들이 우리 몸을 공격한다. 그런데 이거를 블로킹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저지선, 3차 저지선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를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음식에서 찾아보자라고 해서 출발한 게 과학이죠. 비타민
A, C, E를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 1978년도에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논문 트렌드에서 또 비타민 B군 8가지가 또 우리 몸에서 각각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 케미칼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판명이 난 거죠. 자, 이게 다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파워 칵테일하고 믹스토레이트 요게 지금 이제 3개월 이상 드시면 뭐냐면 기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야. 자, 그러면 이런 제품들을 독일 PM에서는 어디서 생산하냐? 자, 유럽은 각각의 식약처 등급이 있는데 EU GMP라고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생산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U GMP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는 기준의 등급은 뭐냐? 의약품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식품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다는 것은 뭐냐면 기준선이 의약품하고 동일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산을 할 때 그만큼 의약품처럼 완벽하게 모든 거를 관리 시설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EU GMP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의약품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적어져 있냐?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마이크로 솔브 공법을 지난번에 제가 마디카솔 공법이라 그랬더니 진짜 누가 계속 마디카솔 공법 제발 좀 마디카솔 공법이 아니에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다. 자, 이거는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주는 기술이죠.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A, D, E, K 미네랄들 파이토케미칼을 수용화시켜가지고 뭘 높인 공법이죠?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다. 이거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공법이다. 요거를 고객하고 해서 잘 이해를 시키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 제품이 도핑 토스트 통과되어 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식품 자체가 그냥 안전하다. 그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 수원 그 왕갈비잖아요. 갈비가 저기 하듯이 가장 안전하다고 표시할 때 이 도핑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증마크 중에 할랄, 코셔, 그 다음에 TUV 인증. 자,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할랄 코셔는 도핑은 이 세 가지는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자, 고객한테 반드시 설명하셔야 돼요. 도핑 테스트, 할랄 코셔 인증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걸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 TV 인증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냐가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건 더 어려워요. 이건 1년에 한 번 하지만 얘네들은 6개월에 랜덤으로 해요. 공장에 가지고 가가지고 파워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전 제품을 그냥 가져와가지고 뭐냐면 이게 정말 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시설이 정말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년은 한 3개월은 좋은 거 쓰고 나머지 9개월은 나쁜 거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TUV 인증을 어때요? 6개월에 공장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거 딱 마크만 보여주면 직원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샘플로 가져와. 연구실에 가갖고 이 원료가 GMO를 썼는지, 그 다음에 독성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납이나 수온이나 카드뮴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대로 쓰는지, 뭐 이런 것들 다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 도핑, 할랄, 코셔보다 더 악랄한 인증이 뭐예요? TUV 인증이에요. 나머지가 1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통과하면 되면 되지만 이거를 통과한다는 거는요, 진짜 이 회사 모든 제품이 뭐냐면 프리미엄,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 자, 모든 여성들이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니고 명품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고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런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벤츠를 좋아하고 이런 좋은 브랜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뭐냐면 나는 이런 남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제일 좋아할까요? 명품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요. 명품이라는 거 뭐냐? 식품의 명품은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만든 것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뭔가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한 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있다. 전 제품이 1년마다 도핑 통과되고 할랄 포션은 원료, 원재료에서 유기농을 쓰는데 이때 뭘 강조하냐면 절대 싼 재료, GMO, 유전자 조작 작물은 10분의 1, 100분의 1 쌉니다. 저런 거는 안 쓴다고 하는 거죠. 인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거예요. 전 제품을 싸구려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 그 다음에 가장 명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런 인증기관에서도 묻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놀프소르브 회장님의 어떤 철학은 뭐냐? 회사를 뭘로 만들겠다? 말 그대로 명품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명품으로 만들려면 명품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증기관하고 그것에 걸맞는 흡수율하고 그것에 걸맞는 생산시설,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이 명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인증은 됐는데 흡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빵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흡수율도 좋아. 도핑 이런 거 뭐 할랄 포션 다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동네에 고내는 집에서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미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00년 가는 회사, 네. 1000년 가는 회사를 만들려면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을 설득할 때 이 한마디 하세요. 여기 적어진 대로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EUGMP에서 생산하고 마이크로 썰구 공법. 뭘 극대화시킨 거예요? 지용성을 수용화해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다. 그 다음에 전 제품이 도핑에 통과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할랄 콜숍, TUV 인증이 있다. 이 세 가지는 1년마다 하지만 TUV는 6개월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박자를 갖추고 있는 인증기관, 그 다음에 흡수율을 극대화시켰고 의약품의 시설에서 EUGMP 시설을 생산한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 회사가 명품을 지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하고 설명해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요, 결국은 세포가 염증, 궤양, 암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염증이 결론은 암으로 간다. 그래서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텔로미어하고 관련이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핵심 코큐텐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단백질.